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올렸던 전략인 QLD 200일선 전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테스트는 좋은데 실제로 버틸 수 있는지, 이 전략이 실제 실용적인지에 대해서요,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블로그에도 올려놓을 수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백테스트 결과 자체는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전략도 아주 단순하죠. 투자 유니버스로는 QLD와 SGOV 두 개만 갖고 가고요. QQQ가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 있으면 QLD 50%, SGOV 50%로 반반 가져가고 QQQ가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 QLD를 100% 가져갑니다. 그리고 월말에 딱 한 번 리밸런싱 하는 거죠. 여기서는 장기 테스트를 위해서 SUV 대신 BIL, 비슷한데 조금 수수료가 비싼 상품입니다. 그런 ETF를 사용했고, 매매 비용은 0.1%, 그리고 세금은 22%로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QQQ 올리로 가져갈 때보다 CAGR은 높고 MDD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QLD 올리로 바이 앤 홀드 하는 것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MDD가 훨씬 낮았습니다. QLD 온리는 MDD가 80%가 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현실적인 전략처럼 보입니다. 50%가 넘는 MDD 이 정도는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아시다시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는 겁니다. 이 전략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백테스트는 아주 좋습니다. 엑셀이나 파이썬에서는 아무 감정 없이 매수도 하고 매도 합니다. QQQ가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QLD를 50%로 줄이고 다시 200일선 위로 올라가면 QLD를 100%로 늘립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건 QQQ 차트에서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QLD를 100% 가져가는 구간이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구간은 QLD 50%, SGOV 50%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름 괜찮죠. 2022년에 상당히 빠질 때 그때는 이미 QLD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놨으니까 MDD를 조금 줄일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대세 상승장을 만나서 쭉 올라가다가 또 한 번 정도는 약간 끊어주면서 QLD를 50% 비중을 낮춰서 어느 정도는 MDD를 낮춰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백테스트만 보면 매매 신호가 과거 차트 위에 예쁘게 찍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여기서 팔았어야지. 여기서 다시 샀어야지. 200일선 아래니까 방어했었어야지. 200일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다시 공격으로 들어갔어야지. 그런데 실제 투자에서는 그 순간이 전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QQQ가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는 날에는 이미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뒤입니다.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 금리, 전쟁, 실적 둔화, AI 버블, 달러, 유가 같은 이야기가 막 쏟아집니다. 막상 그때 QLD를 팔아서 SGV로 옮기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팔고 나면 반등할까봐 불안한 거죠. 내가 저점에서 판 거 아닌가? 이번에는 그냥 일시적인 조정 아닌가? 200일선 다들 보는 지표라서 이런 지표는 오히려 속임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QQQ가 다시 200일선 위로 올라오면 사실 이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미 주가가 꽤 반등한 뒤입니다. 뉴스 분위기는 그때도 여전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적 우려 남아있고 금리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시장에는 대드캡 바운스 아니냐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 따르면 QLD 100%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따라가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QLD 201선 전략의 MTD는 QLD 온리 바이 앤 홀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편안한 전략은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략은 MTD가 마이너스 50% 수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QLD 온리의 마이너스 80% MTD보다는 훨씬 나은 수치지만 마이너스 50%도 결코 작은 손실이 아닙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백테스트에서는 마이너스 50%가 숫자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계좌를 열면 내 돈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죠.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친구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다가 저점에서 산 것처럼 보입니다. 커뮤니티 가면 레버리지 ETF 장투하는 사람 결국 망한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상황에서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의 진짜 어려움은 이겁니다. MDD 마이너스 50%를 맞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50%를 맞고도 전략을 버리지 않는 것.
그 외에 또 하나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QQQ가 201선 아래로 내려가면 QLD 50%, SGOV 50%로 갑니다. 이걸 방어 구간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QLD 100%보다는 방어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QLD는 QQQ의 2배 레버리지 TF입니다. QLD 50%를 들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QQQ 100%와 비슷한 노출을 유지하는 셈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레버리지 비용, 변동성 끌림, 일일 리밸런싱 효과 때문에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어 구간에서도 이 전략은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장점은 시장이 갑자기 반등했을 때 완전히 소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하락장이 계속될 때 계좌가 계속 빠진다는 겁니다. 방어 전략인데 왜 계속 손실이 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원래 그런 전략입니다. 손실을 없애는 전략 아니고요. 하락장 완전히 피하는 전략도 아닙니다. 그냥 QLD 100%를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면서 상승장에서 다시 레버리지를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도망가는 그런 전략이 아니다 보니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가장 무서운 건 횡보장입니다. 이 전략이 가장 멋져 보이는 구간은 명확한 상승장, 그리고 명확한 하락장입니다. QQQ가 201선 위에 오래 있으면 QLD 100%로 수익을 냅니다. QQQ가 201선 아래에 오래 있으면 QLD 50%, SGOV 50%로 손실을 줄입니다. 문제는 횡보장입니다. QQQ가 201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매매가 꼬입니다. 201선 아래라서 줄였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QLD 100%로 늘렸는데 또 내려갑니다. 몇 번 반복되면 사람은 전략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고점 매수, 저점 매도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월말 리밸런싱 한 번 하는 것은 신호가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 중에는 200일선을 넘었다가 월말에 갑자기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월 중에 200일선 아래로 빠져 있었는데 월말에 깜짝 회복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원칙은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월말 종가 기준으로만 본다. 월 중에는 아예 보지 않거나 봐도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큰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데 평일에는 전혀 주식을 보지 않다가 월말에 딱 한 번만 본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전략은 세금과 비용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매매 비용은 0.1%를 썼고 실현손익에 대한 세금 22%를 따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에서 더 무서운 비용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략 변경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QQQ 201선 기준으로 QLD 비중을 조절할 거야. 그런데 몇 달 지나서 성과가 안 좋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51선도 한번 필터로 넣어볼까? 팁스 모멘텀도 같이 봐야 되나? 스파이 201선을 같이 추가해서 봐야 될까? 금리 기준을 추가할까? 이번에는 AI 버블 같으니까 예외 처리로 그냥 QLD 비중을 늘리지 말까?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략을 개선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백테스트는 과거 데이터를 보고 전략을 정합니다. 실전에서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락장 한가운데서 규칙을 바꾸면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전략이 틀린 것인지, 그냥 이 전략의 약점인 힘든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인지, 그 순간에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실제로 하려면 시작 전에 다 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전략을 최소 몇 년 유지할 것인가? MDD 몇 퍼센트까지 감당할 것인가? QLD 100% 구간에서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는가? QLD 50% 구간에서 시장이 반등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전략을 바꾼다면 어떤 기준으로 바꿀 것인가? 이걸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백테스트 성과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매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이 전략은 사실 모두에게 맞는 전략은 아닙니다. 먼저 QLD라는 상품 자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QLD는 QQQ의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략은 QLD 온리 바이 앤 홀드 하는 것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이지만 QQQ보다는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향으로 보면 이런 사람에게 잘 맞을 수 있습니다. QQQ만 들고 가기에는 기대 수익률이 아쉽다. 하지만 QLD 100% 장기 보유는 너무 무섭다. 시장을 매일 예측하고 싶지는 않다. 복잡한 전략보다는 단순한 규칙이 좋다. 월 1회 정도만 리밸런싱 하고 싶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버틸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20%만 나도 잠을 못 잔다. 하락장에서 전략을 보고 계속 의심한다. 매일매일 시장 뉴스를 보고 대응하고 싶다. 200일선 같은 단순한 지표는 믿지 못하겠다. 레버리지 ETF의 구조를 잘 모르겠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 결국 이 전략은 안전한 전략이 아닙니다. QLD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고 가기 위한 전략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QLD 200일선 전략은 백테스트 상으로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단순하고 과체족화 느낌이 적고 월말 1회 리밸런싱이라서 손도 많이 가지 않는 편입니다. QLD 올리의 극단적인 MBD를 줄이면서 QQQ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편안한 전략은 아닙니다. 여전히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완전히 시장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횡보장을 만나면 휩소를 만나서 손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200일선 위로 QQQ가 다시 올라왔을 때 QLD 100%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전략이 좋은 전략인지보다 내가 이 전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백테스트는 전략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전 수익률은 투자자의 행동이 결정합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중간에 버리고 바꾸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략을 실제로 한다면 처음에는 비중을 작게 시작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규칙을 지켜보고 하락장과 횡보장을 직접 겪어보고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QLD 200일선 전략 자체가 엄청난 마법은 아닙니다. 다만 QLD를 무작정 들고 가기는 무섭고 QQQ 정도는 내가 들고 갈 수 있겠다 싶은데 그 정도로는 수익률이 아쉬운 사람에게는 꽤 괜찮은 타협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